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천만원으로 살만한 신차보다 괜찮은 중고차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조회수가 35만인가요?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곤잘로한테 조금 더 공을 들이려고 할걸.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그때보다 공을 들이고 조금 더 나노 단위로, 조금 더 컴팩트한 단위로 내려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고차입니다. 중고차인데 2천만 원으로 살만한 패밀리카, 가족과 함께도 탈 수 있고 출퇴근에도 쓰기 좋은 2천만 원으로 살만한 패밀리카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네, 정리는 곤잘로가 했고요. 저는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중고차를 소개해드릴 때 중고차는 사실 신차와 달리 컨디션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차들은 전부 무사고차, 웬만하면 보험 이력도 없는, 거의 없는. 또는 있더라도 패널 교환은 아니고 그냥 도색이나 범퍼 교체 정도, 그 정도라든가, 또는 주인이 아주 많이 바뀌지 않은, 쉽게 말해서 상급, 민트급, A급 중고차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느끼는 시세나 모델에 대한 가격보다 이 가격에 이거밖에 못 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모델 알려주시죠. 첫 번째 모델, 현대자동차 소나타 뉴라이즈입니다. 17년부터 18년까지 팔렸죠. 택시 모델은 지금도 팔고 있긴 하지만 이게 2천만 원이에요? 네, 이게 2천만 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DM8 소나타를 추천드렸었죠. 중고차 시세가 또 올라가지고 LF 소나타 뉴라이즈의 A급 매물이 2천만 원에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DM8은 사실 곤잘로가 추천할 때 막 8, 9만짜리 갖고 왔었잖아요. 조금 주행거리가 있긴 했었죠. 원래 끝물 모델하고 신형의 좀 상태 안 좋은 모델하고 가격은 겹치기 마련이니까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이번엔 좀 상급 모델로 갖고 왔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2천만 원 정도면 사고 이력이 극히 적고 용도 이력, 사용 용도 이력 없고 그리고 3만 킬로 이내인 매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장점은 DM8 소나타 대비 넓은 실내 공간, 트렁크 공간도 널찍해서 이제 막 자라나는 아이들 키우기에도 적합할 겁니다. 안전도 평가도 훌륭합니다. 미국에서 탑 세이프티 P+ 선정됐었죠. 물론 요즘 나오는 차가 아니어서 긴급 제동이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게 기본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마트 센스 옵션으로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주력은 2.0 가솔린 모델입니다. 새로울 게 없는 파워트레인이긴 하죠. 대신에 무난무난하고요. 완성도도 아주 좋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1.6에서 12km대. 약간 아쉽긴 하죠. 1.7 디젤과 1.6 가솔린 터보 모델도 있는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두 차 모두 다 DCT를 달고 나와서 주행감이 별로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별로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별로고요. 네, 이때의 DCT는 특히나 요즘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좀 막히는 길에서 훨씬 더 멍청하죠. 그리고 2.0L 터보 모델, 가솔린 터보 모델은 세타2 엔진 평생 보증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2.0 터보만을 찾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DCT도 아니고요. 2.0 LPG 모델도 무난하니 괜찮은데요.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가스통이 트렁크 공간 안쪽에 위치했었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가솔린 모델들에 비해서 좁다는 점, 트렁크 공간에서 손해를 본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트림은 모던입니다. 앞좌석 열선, 통풍, 앞좌석 파워시트, 운전석 메모리,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물론이고요. 옵션으로서 후석 열선이나 선커튼,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스마트 센스가 들어간 매물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급인 스마트도 괜찮아 보입니다.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나오는 차들 못지않게 풍성하고요. 대신에 소나타 뉴라이즈 사실 때는 사용 용도 이력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렌터카 이력 있는 차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한때 소나타 뉴라이즈가 가장 못생긴 소나타라며 네. 시세가 굉장히 약세였는데 네,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이 소나타 뉴라이즈의 최대 단점은 택시가 매우 많다. 현역 택시의 대부분은 소나타 뉴라이즈고 네, 아직 실제로 팔고도 있죠. 맞습니다. 다만 장점은 제가 LF 소나타를 탔었잖아요. 한 9개월 정도 탔었는데 네. 이 뉴라이즈랑 그 전기형 LF랑 사실 뉴라이즈가 출력이 더 낮은 거 알아요? 5마력인가 낮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면 뉴라이즈가 더 잘 나가요. 변속기가 훨씬 더 똑똑해졌고
정숙성도 뉴라이즈가 더 좋더라고요. 자가용 2.0 기준.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설령 더 못생겼다고 하더라도 LF 전기형보다는 뉴라이즈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또 소소한 꿀팁.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페이스리프트여도 차 많이 바뀐다고. 네네네. 확실히 전기형보다 훨씬 낫더라고. 전기형은 진짜 너무 저회전 쓰고 그 카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뒷달 드라이브에 넣고 서 있으면 차가 진짜 미친 듯이 떨어요. 뉴라이즈는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안 그런다기보다 덜 하더라고.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TL 투싼 전기형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2015년부터 18년까지 팔렸죠. 연식은 뉴라이즈랑 비슷하군요. 네, 비슷합니다. 이 차는 소나타는 좀 싫다. 좀 더 젊어 보였으면 좋겠다. 또는 세단은 싫다. 나는 SUV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일단 소형 SUV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죠. 덩치는. 실내 공간도 넓고 트렁크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TL 투싼 전기형 같은 경우는 2.0L 디젤 모델 기준 주행거리 3만 km에서 5만 km 사이의 무사고 매물이 2,100만원 언더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뉴라이즈보다는 조금 더 돈을 쓸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의 장점은 뭐 SUV라는 게 일단 먹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겐 단점인데. 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SUV라는 거. 그리고 뒷자리에 유모차 같은 거 넣고 뺄 때도 세단보다는 확실히 편하겠죠. 허리가 많이 안 숙여지니까. 뒷자리 트렁크 아니에요? 카시트. 네. 네, 카시트 실을 때에도 훨씬 편할 거고요. 레그룸은 뉴라이즈보다 좁을 거예요. 그런데 헤드룸이 넓어서 거주성도 좋습니다. 패키징이나 안전도도 소나타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이 차 역시나 2016년도에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에 선정됐었고요. 소소한 장점으로는 전기형이랑 페이스리프트된 후기형이랑 디자인 차이가 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거, 덕분에 오래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소소한 장점이기도 하고, 동년식의 스포티지에 비하면 주행성도 좀 더 쾌적하기도 하죠. 이런 부분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6 가솔린 터보나 1.7 디젤은 비추합니다. 역시나 이 차도 듀얼 클러치 미션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헬일 거예요. 그리고 첨단 장비들 원하시는 분들께도 조금 비추를 드립니다. 이때만 해도 스마트 센스나 후측방 선택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무였죠. 전무. 네,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필수처럼 여겨지진 않았기 때문에 전무했었고요. 그리고 이 차가 또 ASCC 같은 게 아예 불가능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뉴라이즈와 차이점이 좀 도드라지죠. 그쵸, 뉴라이즈는 그게 있는데. 그래도 스마트 센스 같은 게 꼭 필요하다면 중고 매물 볼 때 이 옵션의 유무를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천하는 트림은 중간급인 모던이고요. 매물수가 일단 가장 많고요. 이때부터 장비 수준이 확 좋아집니다. 프로토 에어컨, 운전대 열선, 앞좌석 열선 같은 건 기본이고요. 전기형 끝물에서는 운전석 통풍도 모던부터 제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던까지는 올라와야 뒷좌석에 송풍구가 생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옵션 선택지도 많이 늘어납니다. 이때부터 2열 열선, 전동식 테일게이트, 그리고 앞서 말한 세이프티 패키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던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소나타도 그런데 투싼도 보면 스타일 옵션 들어간 차가 극히 드물고, 맞습니다. 그리고 용도 이력 있는 차도 꽤 많아요. 렌트카들이 지금 풀릴 시점이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봐야 하고요. 소나타든 투싼이든 이게 시세나 이런 것들의 반영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어서 이 차 괜찮아 보이는데 싸다 하면 분명히 용도 이력이 있거나 사고가 있거나 네네. 그런 특징이 있죠. 또는 중요한 옵션이 없거나, 예를 들면 순정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스마트키 없는 차들도 있어요. 투싼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싼은 2.0 디젤이 진리죠. 조금 더 연식이 좋은 차 뭐 없을까요? 쌍용이나 르삼. 르노 삼성 QM6도 아주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지금은 삼성 자동차죠. 르노 자동차죠. 네, 르노 코리아. 르노 코리아의 QM6도 아주 괜찮은데요. 일단 예산을 2천만 원으로 잡으면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팔린 전기형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후기형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고 이력이나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전기형 끝물로 사면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일단 QM6의 장점은 투싼보다 큰 중형 SUV로 팔았다는 거. 투싼과 산타페 사이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르노 코리아 측에서는 이 차를 중형 SUV로 팔았고요. 전작인 QM5에 비하면 실내 공간이 확실히 여유롭습니다. 특히 2열 무릎 공간이 훨씬 널찍합니다. 무엇보다 시세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2천만 원이면 3만 km 이내에 3, 4년차 매물들이 다수 보이고요. 오래돼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차도 장점이죠. 엄청난 장점이죠. 네. 페리가 사실상 2번이나 됐는데 현역과 비교해도 바뀐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새 차 느낌이 납니다. 단점으로는 전기형에 있는 2.0 LPA 모델이 없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 추가가 됐었고요. 그리고 전기형 같은 경우는 2열 시트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너들 사이에서는 2열 시트 각도 조절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고 매물 보실 때 이 시트 작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QM6 전기형은 2.0 가솔린 그리고 2.0 디젤 두 가지입니다. 변속기는 가솔린과 디젤 전부 다 CVT 무단 변속기를 달았고요. 매물 비율을 따져보니까 디젤이 한 65%, 가솔린이 35%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에 한해서 4륜구동 모델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뭐 전륜구동 모델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4륜구동 모델도 평소에는 거의 앞바퀴로 동력을 보내기 때문에 중고 시세는 일단 4륜구동 모델이 100만원 정도 좀 비싼 것 같긴 한데요. 이건 사실 추정치여서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M6 주력 트림은 RE 등급, 이때부터 S링크 센터 모니터, 그리고 앞좌석 통풍,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이어서 패키징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래 등급인 LE 등급도 충분해 보입니다. LE를 살지라도 열선 운전대나 뒷좌석 열선 시트 같은 게 기본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솔직하게요. 너무 때리지 마시고요. 네. 싸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가성비. 물론 신차도 가성비인데 중고도 가성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이 차를 사와서 중고차니까 수리할 일이 있을 텐데 싸게 사온 대신에 수리면에서는 현대기아보다 부담을 져야 한다. 이거는 알고 사시면 그래도 운용하시면서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 있죠. 차 자체는 무난해요.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차라고 예. 이거 네. 뭐, 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느낌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차량.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끌리는 차량입니다. 예. 네. 네 번째는 기아 니로 전기형 모델. 전기형. 네, 2016년부터 19년까지 팔린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1세대 니로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주 고마운 존재죠. 네, 아주 고마운 존재죠. SUV도 좋은데 연비도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이 차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걸 SUV라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욕박을 뿌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요. 사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용성만 놓고 보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짬바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정말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인기와 수요가 반영되어서 뉴라이즈나 투싼에 비해서는 조건이 조금 나쁘긴 합니다. 2천만 원이면 주행거리 7만 킬로 이내의 매물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요. 아이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잘하면 2만 킬로에서 3만 킬로 이내의 매물도 2,100만 원 또는 2,300만 원 사이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정연아 이거 사서 기름값 아끼면 뭐하니? 차값이 비싼데. 근데 사실 이건 또 하이브리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행거리가 이 정도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2천이나 주는데 7만 킬로대 사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건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네네네. 네, 그래도 계속 가시죠. 네. 뭐 어쨌든 2, 3만 킬로대 매물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런 거 좀 계속 염탐하시다가 픽하시길. 그러니까 사실 이거예요. 중고차를 고를 때요. 좋은 중고차를 고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준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높은 가격순으로 정렬하면 됩니다. 네. 근데 낮은 가격순으로 보통 정렬을 하시죠? 그쵸. 근데 낮은 가격순으로 정렬하면 예를 들어 아까 투싼이나 소나타 보면 네. 자꾸 렌트 이력 있는 차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그게 그냥 가격에 다 녹아져 있고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음. 낮은 가격에 좋은 차는 나오자마자 없어집니다. 진짜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물론 그런 희한하게 시세 책정이 잘못된 차들이 종종 나오는데 매복과 잠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거 띵언이죠. 네. 내복과 잠복. 근데 니로는 그래 좋아. 네네. 좋다 이거야. 네, 좋죠. 다 좋아. 네, 다 좋아요. 네. DCT. 네네네. DCT도 좋아요? DCT 어떻게 할 거야? 그쵸. 2차 DCT입니다. 주행감이 거칠겠죠? 그래도 모터 때문에 좀 낫긴 한데 네네. 얘도 은근히 고장 얘기가 좀 올라오던데 변속기 쪽에. 네, 주행거리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이슈가 좀 많습니다. 참고로 니로는 변속기 쪽 보증 기간이 5년 또는 10만 킬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가 되시면 AS 기간이 남은 차, 그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차로 고르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네.
마찬가지로 또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일단 카파 엔진이 많이 시끄럽긴 하죠. 그래서 정숙성 자체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좀 시끄럽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누적 주행거리가 많은 매물들이 많으니까 실내외 컨디션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소형차급인 걸 감안했을 때 하이브리드라는 배지를 달아서 너무 비싸다는 게 이 차의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추천하는 트림은 중간급인 프레스티지입니다. 이때부터 2열 송풍구 들어가고요. 뒷자리 가운데 암레스트가 생겨서 뒷자리에 사람 태우기 좋습니다. 나아가 스마트키, 운전대 열선, 앞좌석 통풍 시트도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가고요. 대신에 프레를 살 거면 후측방 경보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곤잘로에게 반격해 보겠습니다. 니로요? 네, 니로 비싸잖아요. 대체제가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 차가 많이 잊혀졌어요 벌써. 많이 잊혀졌죠. 네. 네. 바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코드명 AE 모델입니다. 2016년에 처음 런칭했는데요. 일단은 생김새는 프리우스에 가까운데 사실 트렁크의 모양새를 보면 얘도 약간 SUV에 가까운 트렁크의 활용성을 갖고 있죠. 네. 예를 들면 러기지 스크린을 달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네네. 이 차 보닛과 트렁크, 외부 패널 알루미늄 대거 채용했고요. 리어 서스펜션 마찬가지로 멀티링크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니로보다는 좁아요. 실내가 니로보다는 좁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좁지도 않아요. 그리고 얘가 처음 나왔을 때 뒷자리 쪽 헤드룸이 좁다고 했었는데 네. 17년에 나왔던 모델들, 그러니까 초기 1년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헤드룸을 개선을 했었습니다. 17년 이후 차로 사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성인이 타도 괜찮아요? 그럼 차를 애가 타나요? 뒤쪽에는 뒷자리에? 네, 많이 좁아가지고. 괜찮던데? 아, 그래요? 뭐 뒤에서 점프하나요? 그리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공인연비상으로도 니로보다 한 3km/L 정도 좋았었죠. 잘 나오죠. 실제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오는 차입니다. 진짜 미친 연비를 자랑하고요. 여기까지 보면 실내 공간 살짝 양보할 뿐인데 네. 사실 뭐 여러분들 연비 중요하다면서 곤잘로야. 네네. 연비 중요하다며. 네네네네. 근데 가격은 더 저렴해요. 저렴하죠. 2천만 원 언더로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언더로 살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근데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많이 없어요. 많이 안 팔려서 네. 니로보다 덜 팔려서 매물이 좀 적고요. 그게 좀 단점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워트레인이 니로랑 같다 보니까 니로의 단점을 고스란히 승계받았습니다. DCT. 승계받은 게 아니라 사실 아이오닉이 니로한테 준 거죠, 순서상. 그쵸 그쵸. 네. 네. 마찬가지로 곤잘로가 얘기했듯이 DCT 쪽의 내구성 이슈가 존재합니다. 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의 추천 트림은 INQ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I에 옵션이 많이 들어간 것도 좋지만 문제는 옵션이 많이 들어간 I가 별로 없습니다. 네. 매물 자체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급 이상인 N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최고 등급인 Q도 꽤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형, 즉 I는 스마트키와 인조가죽 시트, 앞자리 열선, 운전대 열선까지 전부 옵션이었어요. 네. 네, 이런 거 잘 보고 사셔야 하고요. 스마트 센스나 뒷자리 쪽 편의 장비는 N에서부터 옵션으로 제공됐었습니다. 역설하면 I에서는 절대 불가했었다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최고 등급인 Q를 살지라도 뭐 스마트 센스나 후석 관련 옵션들이 기본으로 채용되진 않았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오닉이 생각보다 핸들링도 좋고요. 차도 잘 나가고 무엇보다 연비가 정말 좋은데 마찬가지로 얘도 좀 시끄러워요. 그런 단점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못생긴 니로 살 바에 아이오닉을 사겠습니다. 사실 둘 다 못생기지 않으세요? 니로보단 낫지 않나요? 곤잘로한테 하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제가 했는데, 네네. 곤잘로가 여러분 기타 추천하고 싶은 패밀리카 중고차들이 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들어볼게요. 꽤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구미가 당기는 2천만 원대 패밀리카. 경북구미요? 아니면 마이구미요? 마이 구미요. 일단 고마워. 이거 어떻게? 왜 받아주네. 알겠습니다. 왠지 치고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내 눈빛이 흔들렸어. 지금까지 나온 차들보다 조금 연식이나 주행거리나 상태는 나쁠 수 있지만 네. 얘네들은 한번 보셔라 싶은 모델들이죠. 첫 번째, 현대 맥스크루즈 전기형입니다. 아주 좋죠. K 대형 SUV 6인승 모델 그리고 7인승 모델이 나왔었죠. 일단 길이는 그랜저 HG, 너비는 EQ900, EQ900 정도 사이즈였고요. 얘가 딱 산타페 DM보다 100mm 길었어요. 아, 휠베이스. 그런 거를 기억하세요? 네, 2800이었죠. 이게 오해가 많더라고요. 맥스크루즈가 산타페 늘려서 만든 거다? 라는 말이 되게 많던데, 사실 산타페가 맥스크루즈를 줄여 만든 거라면서요? 라고 저는 느껴진다고.
개발 그렇게. 배경은 몰라요. 아까 짬바 선생님이 저한테 네. 말씀 주셨던 건데 타봤을 때 맥스 크루즈가 좀 더 하체가 낮다. 완성도가 산타페보다. 좋다.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컨디션 2천만 원 초반으로 5만에서 7만 킬로대 매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형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팔렸던 걸 생각하면 감가가 많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맥스 크루즈 2000에 꽤 괜찮은 차 많아요. 근데 연식 생각하면 또 꽤 오래된 것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맥스 크루즈 살 때의 팁은요, 색깔이에요. 맥스 크루즈가 유독 색깔에 따라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걸 잘 이용해서 레드 계열, 색깔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레드 계열이나 그 갈색? 갈색도 그런데 그 데님 블루라고 해야 되나? 약간 청바지색 같은 남색인데 약간 네, 조금 파스텔 톤 도는 네네네. 걔네 계열로 사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저렴합니다. 그래요? 파란색은 예쁜데? 파란색은 괜찮죠. 사실 네. 빨간색도 나쁘지 않아요. 저라면 파란색으로 하죠. 저도 파란색. 갈색보다는 갈색 빨강보다는. 그쵸. 그래서 이 팁들 유독 색깔을 좀 많이 타는 편이라는 거. 네. 두 번째 차량은 카니발 YP 카니발 전기형 모델입니다. 이거 공명음 네, 공명음으로 유명한 세차 때도 난리였는데 지금 이걸 사라고요? K 미니밴. 일단 무시하고 가격만 가는구나 그냥. 일단 가격만 놓고 봤을 때 2천만 원 초반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4만에서 7만 킬로대. 근데 3만 킬로대 이내 매물들은 아직까지 좀 비싸긴 합니다. 3천 2,700에서 가까이 가지 않아요? 네, 2,700에서 2,900, 3,000까지 가고요. 일단 디젤 9인승이 가장 많이 있고요. 11인승은 속도 제한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이 차는 실내 공간 면에서 패밀리카로 빼놓을 수 없는 모델이라서 알아봤어요. 네. 근데 이 차 말씀드렸다시피 공명음 이슈 있었던 거. 그리고 저는 이 와이프 카니발이 네. KA4 4세대 카니발에 비해서 핸들링과 운동성이 거의 2세대, 실제로 얘는 YF 베이스였어요. 네네. 근데 신형 카니발은 그 저중심 플랫폼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플랫폼 차이도 2세대가 나는데 타보면 정말 그게 느껴져요. 되게 옛날 차스러운, 맞습니다. 뭐 물론 핸들링이나 운동성이 중요한 차는 아니지만 승용차만 모시던 분들은 아이고 이거 차가 진짜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신형 카니발은 안 그렇거든요. 네네네. 아무리 가족을 태우고 다닌다 한들 어쨌든 차가 진짜 내 뜻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다 봤었는데 그렇죠. KA4 카니발에 비하면 좀 승합차에 가까운 느낌? 이거 추천하는 건 아니지 않아? 예, 뭐 한번 가보세요. 뭐 끝났는데요? 일단 이 차를 사실 거면 사용 용도 이력, 이 차도 역시나 많더라고요.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밴들, SUV도 물론 그런데 미니밴들은 실내 오염이 특히 심하죠. 맞습니다. 특히나 카니발이 또 블랙 내장이 없었기 때문에. 베이지나 뭐 네. 그렇죠, 그레이. 마지막으로 수입차도 가능합니다. BMW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BMW 카렌스. 그쵸, 카렌스죠. 유럽에서 컴팩트 패밀리카로 나름 잘 팔렸다고 해요. 사실 이 차 자신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차를 뭐 강활한 실내 공간을 기대하거나 트렁크 공간을 엄청 크게 쓰고 싶거나 하다면 좀 비추하고 싶긴 한데요. 어쨌든 2천만 원으로 수입차를 타보고 싶은데 또 패밀리카 역할까지 해야 된다면 이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2천만 원 초반으로 살 거면 전기형 LCI 이전 모델, 그러니까 4만에서 7만 킬로 사이 매물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매물이 좀 많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보다 벤츠 B클래스를 더 권하고 싶어요. 그 차 승차감 되게 좋거든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시승해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벤츠의 꽃이다, B클래스. 그래요? 네. 액티브 투어러보다 저는 B클래스가 진짜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 어차피 매물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B클래스랑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 네, 시세는 B클래스도 한 2천 정도면 살 수 있어요. 네, 비슷할 겁니다. 근데 B클래스도 가솔린 모델 되게 싸게 떨이했었는데 요새는 또 비싸더라고. 그렇죠, 요즘에 좀 그렇습니다. 좋은 중고차를 사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말 비싼 차를 사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역설적으로 반대로 싼 차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이상하게 싸다면 뭐 경매에서 떠왔다거나 뭐 어디서 뺏어왔다거나 그렇게 설명할 텐데 그런 거 믿지 마시고, 그렇게 괜찮으면 그 딜러의 가족들에게 주겠죠. 지인분들께. 네, 왜 불특정 다수에게 그 차를 내놓겠어요. 네. 허위 매물 조심하시고 합리적인 선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중고차 사실 때 돈 들고 사야겠다 막 마음 졸이면서 급하게 사시지 마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오래오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사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좀 지니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고민이 길어지면 또 선택이 어려워지는 감이 있어서 너무 또 길게 보시면 애달고 포기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네. 여러분들 가끔 저한테 이 차 어때요? 라고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스타로. 네. 저 팔로우 하시면 보내셔도 되거든요. 네. 팔로워서 1000명 한번 넘겨봐야겠어 이제. 아. 너무 관리를 안 한 것 같아 개인 SNS. 뭐 DM 보내실 거면 팔로우를 하고 보내라 이 말. 팔로우 안 하신 분의 DM은 답장하지 않겠습니다. 손보라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고 그동안 안 하신 분들도 많이 해드렸는데 네. 정 모르겠으면 정 어렵거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